잘나가는 직장인의 비밀, 내 일의 필로소피에 숨어 있다. 여러분, 직장 생활 만족하시나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SK, 알리바바, 쿠팡, 무신사 등 인류 기업을 거친 최영렬 작가의 내 일의 필로소피를 소개합니다. 20년 경력의 일잘러 선배가 알려주는 성공 공식,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왜 내 일의 필로소피가 필요할까? 끊임없는 고민과 선택, 직장인들은 승진, 연봉, 이직 등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막막한 현실, 열심히 일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고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지칠 때가 많습니다. 성장의 갈증, 능력은 있지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일의 필로소피가 제시하는 해결책. 최영렬 작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5가지 필로소피를 제시합니다. 1. 해결의 필로소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체 불가한 동료가 되세요. 2. 성장의 필로소피. 자기 객관화를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3. 실력의 필로소피. 쌓아온 실력을 바탕으로 팀원을 이끌고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세요. 4. 공부의 필로소피.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통찰력을 얻으세요. 5. 이직의 필로소피. 현재 회사에서 성장이 어렵다면 과감하게 이직을 고려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세요. 내 일의 필로소피를 읽어야 하는 이유. 실질적인 조언. 20년 경력의 일잘러 선배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체계적인 구성, 5가지 필로소피를 통해 직장 생활의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장의 동기부여.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독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내일의 필로소피는 단순한 직장 생활 지침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만의 일의 철학을 세우고 더욱 만족스럽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세요. 내일의 필로소피는 당신의 커리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4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내일의 필로소피. 저자, 최영렬. 출판일, 2024년 6월 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계속 잘 나가는 사람의 비밀을 알자. 책 소개.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SK, 알리바바, 쿠팡, 무신사를 거친 일잘러 직장 선배의 명쾌한 해답. 20년 동안 인류 기업들에서 재직한 최영렬 작가의 회사 생활 지침서. 천만 직장인들의 멘토, 신수정 KT 부사장은 최영렬 작가를 두고 내가 커넥팅에서 강조한 커리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훌륭한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저자는 국가와 분야를 막론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며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몇 차례 금융위기와 혁신의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는데도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저자는 그 비결로 일의 필로소피를 꼽는다. 일의 필로소피는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온 저자가 현장에서 터득한 성공 공식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굴지의 기업에서 일하는 잘나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과 태도로 일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커리어 패스와 연봉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속속들이 알게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최영렬. 컨설턴트. 서울대학교 엑세큐티브 MBA 석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온라인 핀테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무신사의 29cm 라이프스타일 실장으로 새로운 세대를 위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일을 총괄하고 있다. SK텔레콤에서 120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모바일 지갑을 만들었고 SK플래닛에서 11번가의 글로벌 진출을 추진했다. 이후 중국의 빅테크 알리바바 엔트그룹에서 한국 외화 송금 서비스를 총괄하고 쿠팡에서 임원급 인재 영입 및 패션 사업을 담당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승진, 연봉, 이직 모든 게 불확실한 직장 생활에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는 상위 1%의 비밀. 국세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및 직장인은 약 2천만 명이다. 그리고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에 따르면 커리어 관리 현황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이 현재 자기 커리어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고민이 단순히 전업이나 이직에만 국한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과, 승진, 연봉, 인간관계 등 직장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직장인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술술 풀고 직장에서 자기 능력을 활짝 펼치는 걸까?
왜 누군가는 쳇바퀴 도는 답도 없는 고민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걸까? 저자는 기본 자질과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다. 자격증을 준비할 시간에 일의 맥락을 꿰뚫는 인문학이나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더 공부했다면, 주식 유튜브를 시청할 시간에 비즈니스 인맥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늘 후배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메타적으로 인식하고 선택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사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를 요청한다. 그 방법의 핵심은 내일의 필로소피다. 일의 철학으로 성공 공식을 깨우치면 당장 성과를 넘어 은퇴 이후까지 미래의 방향타가 잡힌다. 막 입사한 의욕이 넘치는 사회 초년생들은 열심히 하면 자기 가치가 올라가리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막상 업무에 투입되었을 때 상사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어지는 일도 그다지 큰 성과로 잇기 어려운 일인 경우가 많다. 이내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빠르게 권태에 빠진다. 동료, 상사, 고객이 처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해결의 필로소피가 필요하다.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라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해결책을 함께 제안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당신은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실질적인 조직 내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지만 그런 문제를 발벗고 해결하려는 사람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대리급, 팀장급이 되면 이직을 고민해보게 된다. 주변에 능력 있는 동료들은 모두 연봉을 높여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것 같은데 나만 조금씩 오르는 연봉을 부여잡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다. 하지만 한 직장에서 경력을 오래 이어가는 일이 정말로 나쁠까? 이직의 필로소피를 발휘해야 할 상황이다. 이때 고민해보아야 할 것은 내 직무가 5년 전보다 얼마나 확장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주어진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냐고 바꿔 물어볼 수도 있다. 만약 내 직무가 가까운 과거의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또 마냥 편한 일만 하고 있다면 내 일과 직장의 장래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다. 실장급 자리에 있다면 지금까지 쌓은 실력을 조직에서 지혜롭게 행사해야만 더 큰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 직장인 대부분이 이 단계에서 성장을 멈추는 건 실력의 필로소피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어지는 업무의 규모는 절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은 물론이고 팀원들의 능력을 자기만의 일관된 기준으로 파악하여 팀원에게 이를 위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팀원의 사기를 관리하는 경영력, 메시지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설득력, 팀원을 신뢰하는 절제력이 복합적으로 요구된다. 실력의 필로소피는 자기만의 간단한 행동 원칙으로 이런 복합적인 실력 행사 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해준다. 내 커리어는 내가 결정하고 싶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내 일의 필로소피에서는 총 5개의 필로소피가 등장한다. 챕터 1에서는 대체 불가한 동료로 거듭나게 만드는 해결의 필로소피를 다루고 챕터 2에서는 자기 객관화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성장의 필로소피가 제시된다. 챕터 3에서는 그렇게 성장해서 얻은 실력을 행사하며 주도적으로 이를 통제하는 실력의 필로소피로 나아간다. 챕터 4에서는 앞선 필로소피의 내실을 채워주는 공부의 필로소피가 소개된다. 그리고 챕터 5는 입사하고픈 기업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직의 필로소피로 마무리된다. 내 능력과 욕망, 나를 둘러싼 직업적 환경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의 내 모습과 기대하는 내 모습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답답함을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소통이 불편한 동료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작은 성과를 어떻게 해야 큰 성과로 어필할 수 있는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자기에게 정말 적합한 곳인지 궁금한가? 일의 필로소피는 모든 직장인에게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사고 메커니즘을 선물할 것이다. 내가 첫 직장인 SK를 다닐 때 회사는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한 곳을 인수했다. 인수 관련 업무로 나는 사장님과 단 둘이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그때 사장님은 내게 인수한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나는 해외 커머스 사업에 매진하는 사장님을 지원하는데 모든 에너지와 진심을 쏟고 있었다. 파견이라는 옵션은 전혀 고려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하는 일을 잘 수행해야 회사에 충심을 보이고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가 시대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추후 알게 되었다. 나는 세계 첨단 산업을 주도할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기회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이 내 성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다. 기회는 그렇게 번쩍 사라지고 말았다.
그때 미국에서 일하게 됐더라도 그것이 성장이나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내가 변화를 잊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나는 몰라서 두려웠고 두려웠기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다. 두려움은 무지로 인해 발생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변화의 흐름을 모르면 그에 대응할 방법도 찾을 수 없고 그런 막연함이 두려움을 발생시킨다. 하루는 한 선배가 나를 불러 업무를 지시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절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순 작업이었다. 어쨌든 당시 나는 신입이었고 일의 경중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새벽녘까지 철야로 일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내 고생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일을 맡긴 선배조차 일의 결과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내가 결과를 공유할 때는 그저 수고했다 한마디 할 뿐이었다. 일을 준 선배들은 모두 평소 도움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좋은 사람들이었다. 허탈했다. 나는 대체 이 일을 왜 한 것일까? 어떤 일은 인류를 이롭게 한다. 그런데 어떤 일은 그 일을 한 주체조차도 결과에 대한 기대를 잃게 만든다. 왜 그럴까?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 나의 모든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준 하나의 단어는 문제였다. 잘 생각해보니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일이었다. 문제를 해결했을 때 발생하는 가치의 규모는 문제의 규모와 비례한다. 중략 그러니 업무상 문제를 인식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따져봐야 한다. 1.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라.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 해결했을 때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의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2. 만약 불가피 영향력이 미미한 문제를 떠안게 됐더라도 그 문제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지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알아야 한다. 3. 내가 문제인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규정한 당신의 역할 이상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학습을 통해 실력을 키울 수 있다. 학습의 기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변화한다. 이 깨달음은 지혜가 된다. 는 적재적소에 빠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 높은 판단력과 같은 말이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실행력이다. 마치 정치에 대해 논하는 시민들처럼 직장인들도 회사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논한다. 때론 날카롭게 문제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어지간해서는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10억 원짜리 사업을 구상했더라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10원도 창출하지 못한다.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실행을 잘할 수 있을까? 먼저 실행은 빨라야 한다. 빠르게 실행해야 더 빠르게 실패하거나 성공할 수 있고 그로부터 학습을 누적할 수 있다. 실행하는 행위 자체가 학습의 기회를 만들고 성장을 이끈다. 이때 실행에 일관된 메커니즘이 있다면 추진력이 붙는다. 앞서 설명한 린 스타트업 방법론은 여기에서도 도움이 된다. 만들기, 측정, 학습, 피드백 순서로 실행을 거듭해보자. 작게 행하고 결과를 파악하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 다음 행동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짧게 반복하는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도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몸담은 회사에서 내가 일을 더 잘할 방법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그 편이 이직보다 비용이 덜 들고 성공 확률이 높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그러나 그리해도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이직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 경우는 언제일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경우다. 가령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곳에서는 개인도 성장을 추구하기 어렵다. 업무에 대한 기업의 지원도 점점 요원해진다. 기업의 생존 자체가 화두인 곳에서 직원 개개인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성장하는 기업에서 일해도 이미 배울 것을 다 배워 일이 권태로워졌을 수도 있다. 그러면 낮은 수준의 리그에서 출발하여 점차 빅리그로 무대를 바꾸어가는 프로축구 선수처럼 행동해야 한다. 또 회사 내에 인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이들이 여럿 있거나 회사의 문화 자체가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이를 버티고 맞서기보다는 이직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직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이 모든 상황의 공통점은 직장 생활을 통해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삶을 개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기가 다가 아니다. 두 번째 원고를 마감하면서 나는 그 다음을 생각하고 있다.
2022년 출간한 첫 번째 책 일을 지배하는 기술을 통해 자본주의와 기업의 본질에 따른 일의 공식과 일의 태도를 밝혀내는 데에 집중했다. 두 번째 책 내 일의 필로소피에서는 그 공식과 태도를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나의 경험과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했다. 아마도 세 번째 책은 직장을 넘어서 독립된 주체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작품이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꿈꾸는 성장의 다음 단계이기 때문이다. 내 꿈이 회사 안에서 이루어질지 혹은 사업을 통해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내가 바라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오늘보다 내일 더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책 전체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일에 대한 나의 필로소피다.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만 하기도 벅차고 빠듯한데 일의 철학을 논하라니 어쩐지 머리가 아프다. 실제 주변에 가까운 지인 중에도 이런 나를 별종이나 극성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한번 일의 필로소피를 구축한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내 주변에도 어느새 나 같은 극성들만 남게 되었다. 그 극성들은 큰 자극이 되어주며 서로의 성장을 추동한다. 이들은 매일 독서하고 공부하면서도 회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잘 성장하고 싶어서 서로의 극성스러운 삶을 들여다보고 배운다. 성장은 어느새 습관이나 생활 같은 것이 되었다. 그런데 이는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비결은 일의 필로소피다. 일의 필로소피가 나를 저절로 움직이게 한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일의 필로소피라는 정밀하게 설계된 연비 좋은 엔진을 뇌에 장착하고 있다. 이 엔진은 삶이라는 차가 쉽게 가속하도록 그리고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다. 이 엔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엔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어디서든 삶의 성능을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다. 가끔 길을 잃는다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된다 해도 좀처럼 쉽게 지치지 않는다. 더 깊이 공부하고 사람들과 진정성 있게 교류하고 성과로 말하고 삶과 일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의 필로소피를 깨우치면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자신만의 일의 필로소피를 찾기를 바란다. 여기 아닌 그 너머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의 삶은 결코 여기가 다가 아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